친구들의 입시 구조 말고 우리 때의 학습 구조가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 2, 3학년 때까지 그냥 100점 맞으면 됐어요. 그럼 좋은 친구. 92점 맞으면 좀 그래 그런 거였고 70점 밑으로 맞으면 문제가 컸죠. 이거 어떻게 시험지 들고 들어가지? 이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개정 교육 과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영재교육과 고입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렇게 뭔가에 한 번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우리 친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깨보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지?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가 이 유명한 어느 학원에 몇 레벨에 가 있지? 우리 친구가 선행이 어디가 있지? 이 정도는 봐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 성숙도를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시를 해보면 진로 성숙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왜? 중요한 입시 요소 중에 하나가 진로의 성숙도, 즉 진로 목표와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줘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진로를 줘야 되고요. 그냥 진로를 주면 안 되고 그 전에 줄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입니다. 제가 최혁찬 원장님하고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공감하고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 오늘 제가 보여드린 도구, 우리 최혁찬 원장님께서 이랬습니다. 이거 다 옛날 이론이에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진로를 하겠다 마음먹어서 우리 직업을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어떤 기회 때문에 우리가 그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미래에는 더 수많은 진로와 직업이 태어날 텐데, 만들어질 텐데,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알고 벌써부터 진로 선택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구식이지만 이런 진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친구를 앉혀놓고 우리 친구의 진로에 대한 적성, 그 다음에 우리 친구도 스스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 친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갖춰야 될 건 무엇이다? 진로의 적합성을 잡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이런 스텝들을 밟아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수급 위안가로 있었던 입시가 지금 현재로는 아예 공부가 지금 현재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연합고사 봤었는데 없어졌고요. 시험 없이 성취평가제라고 A, B, C, D, E 해서 A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은 A 모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어느 수준 위에 올라오면 성취평가제란 이 공부를 우리가 100이라는 공부를 줬는데 우리 친구가 성취도가 몇 프로인지 보겠다는 거지 우리 친구가 몇 등인지 보겠다가 아닌 겁니다. 그게 성취평가제 이론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점점 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뭐가 빠져나갔어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뭘 줬냐면요. 진로에 대한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고교학점제요. 자, 그럼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는데 내가 초등학생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 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4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만들 때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년도에 학습 플랜을 이렇게 맞춰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보시죠. 자, 입학 초기에 우리 친구들 뭘 배웠냐면요. 안전한 생활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한 생활이 폐지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안전한 생활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안전한 생활이 편입이 돼요. 왜 그럴까요? 되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위험해, 조심해야 돼 라는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취지대로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위험해. 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우리 친구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짓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이유를 알게 만드는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쭉 시키고 난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무엇을 하냐면요. 재밌는 거래요. 이게 재밌는 게 이거 나오기 전에 최우천 원장님 책을 썼거든요. 근데 최우천 원장님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뭐였냐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학업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업 자존감. 네, 왜 그러냐면 뽐뿌를 넣어주는 거죠. 너 중학교 때부터 진로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충분히 여태까지 똑똑하고 잘하고 결정권이 있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활동을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뭘 해요? 자유학년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언제 자유학기제 마무리를 하냐면 3학년 2학기 때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 이런 걸 해요. 고교학점제 이해와 함께 진로 이수의 경로를 알려줘요. 왜요? 그 다음 학기부터 진로 집중학기가 되고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 친구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가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때 가면 우리 친구의 진로에 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되셨나요? 자, 이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건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수학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이런 거 말고 답답하잖아요. 이거 진로에 대한 설계지. 그럼 우리 친구가 공부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인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초등학교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게 왜 이런 방향성이 일어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즐거운 동화, 즐거운 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뭘 많이 하죠? 토론, 독서 토론을 많이 하시죠. 아주 좋은 겁니다. 애들의 논리가 커지니까. 두 번째로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을 그냥 덧셈 뺄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게 이렇게 커지고 왜 이렇게 작아지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과학 또는 사회처럼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문학적으로, 한마디로 사회학자가 애들아 너무 어려운데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사회에서 라는 것과 과학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부피가 커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결정짓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초등학교 교육의 변화입니다. 되셨죠?